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전 스튜디오의 홍조경 김태현 팀장. 팀장입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은 여러분이 그전에도 많이 봐오셨던 박인율님을 저희 이제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요즘에 돌아가는 경제 얘기나 어떤 평상시 여러분들이 가졌을 법한 신인과 허경 총재님에 대한 궁금점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자리를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오신 박인율님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특별히 말할 만한 그 신분도 아니고 그만한 주제도 안 되는데 우리 홍조경 팀장이 저를 좀 좋게 봤는지 이런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인터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혹시나 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그렇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여기서 저번에도 몇 번 촬영을 하셨잖아요. 뭐 주식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다들 보시면은 말 너무 잘한다, 똑똑한다 이런 반응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마치 막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 제 장점이자 단점이 네. 제가 요만큼 알면 요만큼 아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야, 니 되게 똑똑하다 그러는데 막상 알고 보면 별거 없는데 말을 어릴 때부터 많이 하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아는 걸 그래도 조금 잘 표현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똑똑하다 하는데 막상 만나서 얘기해 보면 별로 아는 거 없어요. 겸손까지 하신. 네. 어떻게 불러야 되죠? 근데 저희가 어떻게 박인율 팀장님을? 아니 원장님으로 인율 씨라고 해요. 인율이 형이라 인율이 형? 인율이 형? 인율이 형이라고. 네. 왜냐면 나이가 동갑이거든요. 저번에 또 해보다. 그러니까 뭐 같은 세대니까. 네. 우리 그냥- 조경이 형이랑 인율이 형 아, 서로 네. 동갑이고. 네. 근데 항상 하늘공에 올 때마다 그냥 오시질 않으세요. 보면은 항상 뭐 어떤 주변의 지인분들의 축복이라거나 뭐 명패를 하시려고 항상 오시는데 이번에도 돈을 모아서 좀 오신다고 얘기를 하시고 몇 달 있다가 이제 오셨어요. 오늘은 또 어떤 일로 오셨는지. 오늘은 집사람 대통령 대리 만들어주려고 그렇게 했어요. 뭐 이제 사람들은 이제 요즘 이제 총재님의 행보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말이 많은데 저는 이제 그런 거 할 시간에 저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총리 주위에 축복 더해주고 명패 더해주고 그리고 여력되면 대통령 대리해주고 사실 그게 제일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그 주위 사람들 위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예요. 왜냐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있어서 왜냐면 제가 치과 의사인데 치과 원장인데 진료 치료 계획을 세울 때는 네.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결정은 제가 내립니다. 참고로 치과를 운영하고 계시죠. 개인. 예. 왜 제가 내리냐면 뭐 이런 말하면 좀 이렇게 좀 재수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아니까. 그 의사결정은 결국 정보를 그 의사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정보는 이제 여러 곳에서 취합을 해야 되지만 그 의사결정은 거기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고 가장 똑똑한 사람을 내는 것이 맞거든요. 그게 가장 좋은 결과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이제 국가혁명당과 이 하늘공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더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부질없다고 생각해요. 그럴 시간 있으면 그냥 열심히 일해서 회비를 한 번 더 내고 신님을 한 번 더 뵙고 여력 되면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 돈이 안 드는 일은 빨리 우리가 가능하면 영상 하나 나오면 영상이랑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한테 보낼까. 네. 그리고 뭐 좀 경제 여력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회비 한 번 더 낼까. 또 일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늘공에 내 아는 사람 한 명 더 데리고 올까. 어떻게 하면 축복하고 명패 하나 더 해줄까. 또 여력이 더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대통령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만들어서 우리 가문이나 그 사람 가문을 왜냐면 대통령들이가 되는 순간 그 집안 가문은 번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더 여력이 되는 사람은 대천사를 한다든가 뭐 그런 데 집중하는 것이 낫지. 총재님 뭐 전략을 이렇게 하셔야 되고 행보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뭐 그분들은 다 이게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아마 총재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시간 있으면 실리를 챙겨라. 정말 저도 공감되는 게 주변에서 이제 하늘공 오가면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 워낙 많은 분들께서 조언이랍시고 이제 신인 허경 총재님께 이제 조언 아닌 조언을 많이 드려요.
근데 하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머리로서 이제 조언을 드리려고 한다거나 그게 너무 빈번하게 많이 보이는 상황을 많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근데 그분들도 나쁘게 볼 수는 없는 게 원래 송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이제 맞바람이 불어야지만 음극과 양극이 있어야지만 부딪히면서 불이 나듯이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 물론 저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도 나름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왜냐면 이 무대는 총재님이 대통령 가시기 전까지 과정은 이미 하늘이 써놓은 연극 대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나름대로 각자의 그 연극 배우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항상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 대통령 출마했다, 대통령 당선됐다. 재미없잖아요. 네. 대통령 출마했는 그러니까 그 많은 여러 그 여정이 있고 스릴이 있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연극 배우로서 거기에 있으면서 열심히 연극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너무 몰입하거나 너무 감정이입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행동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분들도 나름의 연극 배우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을 너무 공격하려 들거나 네가 뭔데 뭐 허경희 총리에 대해서 하느냐 그렇게 바라보지 말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 방식이 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제 실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악의가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없고 다 나름대로 존재를 위하고자 하는 일인데 물론 그것이 현실적으로 정말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갖다가 나쁘게 본다거나 공격하려 든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기 바래요. 너무 그러면 연극에 있어서 너무 연극 배우로서 한 발 물러서서 봐야 되는데 너무 이제 역할에 몰입하게 되는 거거든요. 영국 배우라 생각해라. 그거 진짜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미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우리 신님이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물론 100% 이해한다면 이제 오만한 발언인데요. 뭐 대충 우리는 눈치는 채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어떤 방식으로 아주 스릴 있고 재미있게끔 총재님이 대통되시게끔 각본이 짜져 있는데 우리는 다만 우리 각본을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야 스릴 있고 재미있는 그런 연극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안티들이나 심지어 총재님을 음해하는 세력들까지도 나름대로 하늘이 쌓아놓은 각본 안에 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아니 자유의지가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줄 알고 하늘이 그런 각본을 짜느냐 질문을 쓰는데. 알잖아요. 우리는 한두 번 인생을 살아온 게 아니라는 걸. 하늘은 여러분들이 뭐 할지 알고 있어요. 뭐 할지 알고 있다고요. 왜냐면 못된 놈을 갖다가 착하게 못 바꾸지만 못된 놈들이 하는 못된 짓들은 이번 생에 처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행동할지 하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와 진짜 넓은 시각에서 말씀해 주신다. 결국 찬티나 안티도 결국 하나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너무 그런 사람 또 미워하지 말라고. 예,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 대다수의 경우에 이제 인간은 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쭉 그리게 돼요. 어떤 현상에 딱 자극이 주어지면 이런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쭉 인간이 다양한 계층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하늘궁에서 그러면 하늘궁에서는 어떤 부류가 제일 높은 사람이냐면 허경영 시인님이 강연을 이해하고 시인님의 뜻에 따르고 그 시인님이 보여주신 그 길대로 따라가는 자. 그 사람들이 사실 보면은 가장 레벨이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제일 레벨이 낮은 사람은 누구냐면 총재님 말씀에 가장 자꾸 의심하고 반박하려 들고 딴지 걸려 들고 자꾸 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도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근데 결국은 뭐냐면 자기의 말과 행동은 자신이 어떤 레벨인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자기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못하는 사람 보고 왜 공부 못하냐고 그렇게 뭐라 하면 어떡해요. 네. 그냥 저 사람은 저 정도 수준이구나, 저런 레벨에 있구나 하고 자기가 증명을 하겠다는데 그렇구나 하고 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하는 사람들은 저거는 참 잘하니까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하면 되고 혹시나 참 저러면 안 되는데 싶은 사람은 오히려 보면은 이제 잘하는 행동보다요 어디서 더 많이 배우냐면 못하는 행동에서 더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면 알겠지만 저도 인생을 돌이켜보면 아직 많이 살지는 않았는데 잘했던 일보다는 실수하거나 실패했던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남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하는 대로 배울 게 있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대로 배울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럼 나는 현재 어떤가 돌이켜보고 아 저 사람 참 이런 모습이 훌륭하구나 하면 그대로 배우고 아, 저거는 참 저런 모습은 내가 안 닮아야겠다 하고 자기가 더 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어보면서 느낀 게, 아, 진짜 이 자리에 모셔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는 자리에 갔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지금 막 들어요. 워낙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 네. 좋은 말씀 해주시네. 그렇게 되면 우리 홍석천 팀장이나 그 김태환 팀장도 제가 감히 뭐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한테 제가 가르칠 가끔씩 만한 봐주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런 레벨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제가 우리 그 조경 팀장보다 그래도 조금 더 살아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바라봐 주길 바래요. 너무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서 너무 옳은 것만 보려고 하지도 말고 또 나쁜 거는 나쁜 거대로 또 레벨이 낮은 건 낮은 거대로 다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것을 좀 넓은 시야로 관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아, 너무 좋은 말씀과 또 그래서 아까 진리를 챙겨야 된다. 우리는 뭐 이렇게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신이님의 뭐 뜻에 따라서 가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돈봉투를 들고 오셨는데 저는요 이거 지금 말씀하신 진리인가요? 총재님 대통령 되시기 전에 가장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저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올 때마다 축복하고 명패를 자꾸 하느냐. 그리고 왜 니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것까지도 하느냐. 심지어 치과에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도 다 축복을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네. 왜 그러시는 건지. 저 역시도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 아내 행복하게 해주고 내 자식 잘 키워서 이 세상에 훌륭한 동량으로 쓰이게 해주고 그러길 바래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뭐냐면 특히나 부모가 되면 알겠지만 자식이 잘 되길 진심으로 바라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목표가 다르진 않아요. 다만 그 방법론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은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 보고 되게 나쁘다고 보는데 네. 저는 조국을 이해해요. 왜냐면 누구나 자기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는 딸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딸은 아버지의 생명이거든요. 기쁨이고 그런 딸이 그걸 보니까 되게 얼굴도 이쁘던데 얼마나 인생의 기쁨이고 자랑이었겠어요. 그 딸이 잘 되길 바랬겠죠. 네. 그러니까 자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 방법론이 잘못됐다고. 방법이 잘못됐다. 왜냐면 누구나 자기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그 부모는 그렇게 하게 노력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덕을 써가지고 남의 자식을 잘해주는 것이지 남의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이 내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남의 자식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라. 남의 자식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언젠가는 내 자식의 눈에 피눈물 나게 될 일이 있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조국을 보면서 저는 항상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국은 정유라를 공격했던 사람이다. 언젠가 남의 자식의 눈에 눈물 나게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식 눈에 피눈물이 날 일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조국을 보면서 꽃이다 아니면 네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 차례는 당신 자식이다. 그런 걸 바라보면서 아 참 이게 내 자식을 위해서야말로 남의 자식의 앞길을 열어줘야 되고 남의 자식 눈에 절대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 옷이다. 그래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됐지. 그러면 그 다음 차례는 내 자식이다. 그렇게 생각하길 바래요. 그리고 저는 조국 사태를 보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정유라 사태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유라는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땄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 스포츠 특기생 중에서 혹시 주위에 특기생이 있어요? 특기생 중에서 수업 다 들었다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주변에 없지만 드물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원래 특기생은 공부하러 간 게 아니에요. 수업 들으려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가갖고 자기 종목 열심히 하고 성적 내면 그게 학교 빛내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다른 그러면 유명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 대학 간 사람 중에서 수업 열심히 들었을까요? 수업 듣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 없거든요. 네. 근데 그때 뭐 사표를 줬다는 이유로 그때 교수들 막 감옥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문제가 터지면 우리는 뭘 생각했었냐면
우리가 옛날에야 못 먹고 살고 하니까 내세울 게 없으니까 우리가 스포츠를 통해서 나라를 한번 이렇게 보려고 그래서 엘리트 스포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네. 이제 나라가 점점 성장하고 보니까 우리가 굳이 이렇게 엘리트 스포츠를 해야 되냐? 선진국은 엘리트 스포츠가 아니라 생활 스포츠로 가는데 네. 이제 이런 자꾸 이렇게 이렇게 엘리트 스포츠를 하니까 이러한 부작용들이 나타나는데 이제는 정유라 사태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 문제를 짚고자 했다면 우리가 생활 스포츠로 가기 위해서 시스템을 좀 바꿔봐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했어야 되는데 정유라 죽일장 이렇게 나와버렸다고요. 네. 그리고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조국 사태도 사실 그 많은 가진 자들은 자식들을 그런 식으로 보내고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보낼 수 있냐? 교육 시스템과 제도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교육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조국만 그렇겠어요? 아니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안 드러나는 사람들이 지금 있겠죠, 그죠? 네. 그런 문제가 일어났으면 사실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꽃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교육제도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교육제도 제2의 제3의 조국이 나오지 않게끔 이 교육 시스템이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 나오도록 이렇게 교육제도로 손봐야 한다 이런 쪽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보지 않고 정유라 나쁜 년, 그렇네요. 조민 나쁜 년, 조국 나쁜 놈 자꾸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새 잠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들이 결국 희생양만 만들고 남의 자식의 눈물만 나게 하고 결국 것도 그렇게 남의 자식의 눈에 눈물 나게 한 사람은 그 대가로서 또 피눈물 나게 만드는 일이 생기고 그런 악순환을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반복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런 미래 우리나라의 문제점이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 총재님 같은 말씀을 하신 분이 단 한 명도 저는 정치인 중에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제가 2017년부터 총재님을 알아보고 찾아뵙기 시작했는데 요새도 아직까지도 총재님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한 시선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총재님이 TV조선에서 뭐 성추행 이런 거 나오고 그럴 때라서 네. 막 따르던 지지자들도 막 떨어져 나오고 이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저를 보는 표정이 항상 이랬어요. 이제 어디 간다고? 집사람도 만약에 거기 갈 거면 이혼하고 가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일어나는 현상보다는 본질을 좀 제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총재님 강의를 쭉 지켜보고 우리가 그동안 총재님이 보여주는 이게 가장된 모습에 속았구나. 그 언론이 보여주는 거짓말에 속았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총재님을 이제 알아보고 있겠지만 이제 총재님이 내세우는 그 방향이나 비전 말고는 이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우고 전 세계를 올바로 세울 그런 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지지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좀 더 알릴까, 한 명이라도 더 알릴까 이런 데에 집중을 하길 바라지. 뭐 총재님이 그 모든 걸 다 보고 그러면서도 이 전략을 하고 계신데 그걸 일일이 어떻게 전략을 다 설명해 주니까 총재님 전략이 뭡니까 물어보면 야 전략을 가르쳐주면 그게 무슨 전략이냐 물어보는 거지. 그러게요. 그리고 초등학생한테 양자역학하고 이런 걸 가르쳐주면 이해는 할 수 있냐. 모르면 모르면 그냥 따라라. 모르는 것도 죄는 아니에요. 모르는 것도 죄는 아닌데 모르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으면서 설명해주면 이해하지도 못할 거면서 자꾸 전략을 더 얘기하면 좀 듣는 사람들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좀 저는 총재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좀 좋은 영상 우리가 스태프들이 얼마나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그 조금이라도 좀 더 터뜨리고 그리고 가능하면 알려서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고 그리고 여력 되시는 분들은 좀 뭘 해도 뭐니 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뭘 하려고 해도 머니가 필요해요. 그걸 어떻게라도 좀 이렇게 더 보탬이 될까 그런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우리끼리 좀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또 이 얘기에 대해서 또 많이 댓글 중에서 많은 찬반이 달릴 거고 또 이 얘기하고 상관없이 또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것을 한 발 물러서서 우리 조경 팀장이나 태원 팀장은 관조해 주길 바랍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야, 그러면 이제 너무 좋은 얘기 잘 들었는데 이제 또 박인율 형이 오셨으면 또 경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또 주식이나 워낙 이런 경제 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그렇죠. 또 김태현 팀장님 또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관심 가지고 많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관심은 있고. 네, 관심. 팀장님은 요즘 어때 보세요? 경제 위기? 최근에 인터뷰하셔서 뭐 이제 경제 위기에 대해서
총재님께서도 좀 이제 예언을 하셨던데요. 요즘의 경제 얘기요? 저도 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OECD 국가 중에서 2위라고 하고 2위? 예, 그러니까 GDP 대비한 가계부채 비율이 100%니까 그러니까 가계가 많은 부채 부담을 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예전부터 많았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국판 뭐 양적 완화 같은 걸 한다면서 또 대출을 많이 제로 수준까지 금리를 낮추고 거기서 이제 많은 가게들이 대출을 하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어쨌든 지금도 이제 가계부채가 더 많아지게 됐고 근데 이제는 또 이제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고 또 네. 한국의 그 대출 금리도 점점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부동산 대출은 거의 다 대부분이 변동금리인 걸로 알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은 같이 올라가요. 같이 그 올라가요. 이자 부담도 커지는 거야. 아마도 이게 드셨던 물인가요? 세계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일단 한국은 부동산 시장의 어떤 버블 붕괴에 기인한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예. 이제 가격이 좀 내려가지 않나. 당연히 이거는 한 1년 반 전인가 주식 종목 하나 추천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일진파워로 추천했어요. 아 맞아. 저기서 촬영할 때인데요. 네. 일진파워 추천해가지고 그 시간이 저도 지금 한 수익이 한 200 몇십 프로 정도 되거든요. 와. 제가 그때 팔면서 1년 반 동안 200 몇십 프로 올랐어요? 방금 비결은 뭐냐? 가만히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주식에서 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뭐 LG 파워? 일진 파워. 일진 파워? 네, 원자력 관련주. 왜냐면 이제 흐름을 이해하고 길목을 지키고 그것이 충분히 발현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식을 해보면서 느꼈던 게 지금 우리 한국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주식 사이클로 보면 네. 이런 변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왜냐면 개미들은 보면요 요거 오르면 좋았다 이 떨어지면 이제 뭐 큰일 났다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날 일 그래서 내가 관조하라고 하는 게 지나가 보면은요, 그러면 5,000원대, 제가 주식을 일진파워로 5,200원대 샀었는데, 한때 코로나 때 2,5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망했죠? 네. 그럼 저는 뭐 했겠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유가 되면 조금 더 사주기도 했겠죠. 더 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갈 때 그냥 바로 올라오느냐? 아니에요.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해요. 그럼 뭐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어요. 몇 시일 때 사셨다고요? 한 5,200원대 정도 코로나 전에 샀다고요. 코로나 전에요. 와. 그러니까 제가 5,000원대 한 초중반에서 샀어요. 그런데 코로나 오면서 2,500원대까지 탁 떨어졌거든요. 50% 마이너스면 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니는 200%까지 수익 왔었으니까 이야 대단하네. 아니요, 좀 마이너스 50%까지 갔다니까요. 그때 뭐 했냐고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배당금 받고 필요하면 좀 여유되면 추가 매수해주고 그 평단가를 낮추면서 조금 이렇게 물량을 늘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올라갈 때 지금 한 16,000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가만히 있으면 돼요. 물론 저는 중간중간에 목표가를 제시하기 때문에 5,000원이면 많이 가격이 있거든요. 5,000원이면 10,000원에 팔고 15,000원, 20,000원 이렇게 일부 매도 이렇게 하려면 왜냐면 한 번에 매도를 탁 하는 게 아니라 살 때도 분할 매수를 하고 올라갈 때도 10,000원 정도 왔으면 100%니까 그러면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그러면 반 정도 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이 샀던 금액만큼 또 하나 나오죠. 또 하나 더 사면 돼요. 그럼 얘들은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얘도 또 산 것도 올랐다 떨어졌다 하고 있겠죠. 네. 그러면서 점점 자기 정식을 해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근데 사람들은 일진파워가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느냐. 그죠. 네. 공부 열심히 하는 애는 성적이 오를까요 말까요? 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가 그러면 이번 중간고사에 몇 점 받을 것 같아요? 그런 건 모르죠. 근데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성적이 오를 거라는 걸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네. 당연히 그렇게 되게 돼요. 아니면 맨날 밥은 엄청 먹어대면서 운동도 안 하고 맨날 막 술이나 처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앞으로 그 사람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걔가 몇 분 몇 초에 건강이 나빠질까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신인이 아닌데 모르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빠질 거란 걸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흘러가게 되어 있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근데 사람들은 이제 요새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민주주의 교육을
좀 잘못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결정하려고 그래요. 네, 주식 관련해서도 말씀이세요. 왜냐면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흘러가게 돼 있는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 흐름들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왜냐면 앞으로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전력과의 싸움이거든요. 네.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는 전력 소모 사업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도 이제 전기로 가지고 그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전기를 필요로 하게 될 거고 굉장히 빅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서버를 확충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전력이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전력 소모 사업인데 그러면 그 전력을 그러면 친환경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친환경으로 하려면 가장 친환경이면서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뭐냐? 원전이거든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근데 이것도 찬성 반대할 수도 있겠죠.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려고. 근데 원전이거든요. 현재 기술로는. 근데 그 원전을 갖다가 좀 뭐 지도자의 잘못된 오판으로 밀어버렸죠. 그러면서 주가가 폭락해 버렸죠.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밀었다고 해서 잘못된 결정을 했다 해서 그러면 앞으로 그 원전이 안 필요해지느냐?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절실하게 필요해지는 버리거든요. 필요한 걸 밀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왜냐면 지금 물 마셔야 되는데 물을 치워버렸다고요.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목이 마르기 때문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걸 갖다 밀었는데 근데 엄청 주가도 좋고 회사도 좋고 되게 기업 가치가 충분한데 불구하고 주가가 완전 바닥으로 밀려버렸네. 그럼 어떻게 되냐? 사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언젠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와요. 그럼 그것과 맞춰서 주가는 폭등하게 돼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 흐름을 이해하면 되는데 그러면 예전에 제가 일침파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했는데 근데 민주적으로 결정하면 아닌데요. 지금 원전 다 죽었는데 무슨 원전 관련주로 삽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백날 토론하면 뭐 제가 이길 수 있겠어요? 10명이 반대해버리면 그러면 10명이 반대했으면 앞으로 주가가 안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은 천재적으로 해야지 민주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모든 의사결정을 자꾸 민주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럼 물론 근데 왜 민주주의가 민주적으로 하게 되냐? 이거는 개인 자본주의가 결합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왜냐면 개인 자본주의를 하면 원래 자본주의는 생산성만큼의 자기 소득을 갖고 가는 게 자본주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인간은 평등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인간은 존엄의 가치가 동등하지 평등하지는 않아요. 능력이 다 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20% 상위가 근데 그 대부분의 능력은 누가 갖고 있냐면 상위 20% 갖고 있어요. 상위 20%가 80%의 생산성을 발휘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자본주의한테 자유민주주의와 개인 자본주의를 탁 던져놓으면요. 원래 20%가 80% 갖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20%가 80%의 생산성을 발휘하거든요. 그러면 하위 80%는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장에 하위 80% 입장에서 수는 더 다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개인 자본주의가 이렇게 하면 자꾸 저항 세력이 생기게 돼요. 저항 세력이 생기게 되니까 난 그 너희 경영자의 그 선택에 동의 못 하겠어. 반대. 그럼 노조 결성. 그래서 사람들은 노조를 뭐 타파야 돼. 노조가 나쁜 건 맞는데 노조를 그래서 총재님께서는 노조를 잠재우기 위해서 뭐 어떤 후보는 노조를 손봐주기 위해서 긴급 재정 명령권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총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노조 문제는 절대로 노동 문제로는 해결을 못해요. 1억 주고 150만 원 주고 노조 왜냐면 이제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책임지고 천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민주적으로 결정하면 자꾸 안 좋은 결과가 오거든요. 근데 천재적으로 결정한 그 결과가 밑에 사람들한테 안 가기 때문에 자꾸 저항하고 반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노동 문제로 접근해서는 절대 해결이 없고요. 국민 배당금으로 줘야지만 이 노동 문제를 해결하겠지. 왜냐면 그 노동조합에 가입된 많은 분들 중에서 보면 자기 스스로도 우리 노조 좀 문제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아니 이렇게 하다가 이 우리 회사 많은 거 아니야? 진짜 너무 심한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왜 그런데도 그 노조를 그만둘 수 없냐? 야, 내 하나 잘리는 순간 내 뒤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처자식 쭉 다 기다리고 있는데 내 하나 잘리면 누가 나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강해져야 돼. 그러니까 내 혼자 힘은 안 되니까 우리 힘을 합쳐야 돼. 그런 식으로밖에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제 노동조합 활동을 저렇게 하느냐? 저 사람들도 최후의 배설진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 선제적으로 해갖고 사업 열심히 해갖고 하면 그걸로 너희 국민배당금 주니까 왜 그렇게 너희가 잘못된 줄도 알면서 왜 그 짓을 하냐. 그러면 일부 소수의 수뇌부 말고는요. 그러면 그 노동조합은 강성 노조들도 테러를 열어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때려잡으러 뜰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노조에서 강성 노조를 그만두고 물러날 수 있는 테러를 만들어주려고 하면 그거는 노동 문제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배당금 주고 이렇게 천재가 이룬 성과들이 너희한테 그 사람들만의 성과를 20%가 이룬 걸 80%가 20%가 80%를 다 이뤄내는데 이게 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열심히 하면 이 사람 20%가 옛날 20%가 80% 이룬 게 요만큼이었는데 천재적으로 결정하게 만들면 이만큼 된다. 이만큼 늘어난 걸 갖고 이것들 상당 부분 너희한테 간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것이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면 맞네. 우리가 굳이 뭐 하려고 노동 경제자들 보니까 맨날 보면 밤늦게 잠도 못 자고 맨날 뭐 출장 가서 그리고 조금만 뻑하면 또 검찰 불러다녀서 아이고 고생한다. 그래 니 고생해. 니 알아서 해라. 그 대신 우리한테 결과는 딱 나가 다 떠라. 그러면은 뭐 하려고 노조를 해요? 그쵸. 네. 근데 긴급재정명령권으로 노조를 때려 부숴버린다고요? 그거는 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배수의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맞아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반발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왜 노조를 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그 강성 노조의 행태는 잘못됐지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절박한 사정으로 자기가 뒤로 밀린 순간 자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밥줄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도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가장을 갖다가 무조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줄 생각은 안 하고 그 행동만 나쁘니까 그 사람 나쁜 놈 이렇게 해버리면 가장이 돼보면 그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치과를 개업해갖고 지금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고 먹고 살만한데 초창기 때는 굉장히 야심차게 개업을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요. 그러면 저는 초반에 집에 잘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냐면 이게 아내 얼굴을 볼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환자가 하루에 뭐 2명 있고 3명 있고 매출은 그지 같고 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내는 걱정이 되니까 여보 오늘은 어땠어 물어보는데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계속 치과에서 공부하고 가는 거예요. 공부하고 가다가 아내가 잠들면 그때 가요. 그러면 애들하고 집사람하고 자고 있는 걸 보면 이게 마음이 짠하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그냥 왜냐면 그 노조의 구성원 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뭐 한 집안의 가장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어깨 위에 자기 하나인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필사적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 사람만 죽일 놈이다 이렇게 해갖고 때려잡으면 안 되네요 정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강성노조 사람들 이제 일부 수뇌부를 제외하고 밑에 사람 대다수의 가입 노조들은요 우리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렇지만 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에서 쉽게 물러나 버리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해? 그런 마음으로 절박하게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이제 강성노조의 짐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자기 먹고 살고 우리 부모님, 우리 처자식 그리고 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모든 걸 다 감안하고 총재님은 그런 정책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뭐 국민배당금이 뭐 포퓰리즘이다 뭐다 100만 원이면 어떠냐 막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1억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방향성은 천재가 정하는 겁니다. 방향성은 정책 결정이나 방향성은 민주적으로 정하면 망해요. 천재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최고의 천재를 앞에 두고도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자신의 수준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들 나쁘게 보지 말아니까 왜냐면 증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 증명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하면 되지. 왜냐면 그 사람들이 찬성반대 왜냐면 제가 1층 파워 살아갔을 때 찬성반대 해본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 말고 다 반대했으면 그 의미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찬성하면 제 말에 의해서 찬성하면 올라가고 반대하면 떨어지고 그렇겠어요? 갈 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내 편으로 만들고 어떻게 하면 그 흐름을 잘 탈까 그걸 중점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렇군요.
자꾸 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그러면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도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들어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과거에도 맞아요. 그 말씀대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원전을 이제 억압했으면서 이제 원전 사업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총재님은 이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원전 산업에 대한 전망은 밝다고 보시는, 지금 투자를 해도 될까요? 이제 저희가 필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보를 좀 주시면. 그래서 이제 저는 투자자지 점쟁이가 아니거든요. 저는 신인이 아니에요. 신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러면 원전이 지금 현재 1,000파가 5,000원짜리 하는데 지금 한 16,000원까지 올랐는데 얘가 얼마까지 갈 거냐? 모릅니다. 그래서 왜 5,000원이렇게 사냐? 모르니까. 근데 앞으로 좋아질 건 아니까. 근데 5,000원에 사놨죠? 그럼 10,000원에 일부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딴 거 또 앞으로 좋아질 거 사요. 네. 가압 놔뒀으니까 15,000원까지 샀죠? 그러면 좀 더 갖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일부 또 매도할지는 또 그때 갖다가 다르죠. 그 15,000원 가면 또 일부 매도할 수도 있어요. 이제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16,000원이에요. 네. 그러면 16,000원에 살래요 말래요? 저는 안 사요. 안 산다고요. 왜냐면 얘가 결과적으로 근데 이게 나중에 5만 원 같네. 만약에 이게 16,000원인데 다시 5,000원 떨어졌다가 5만 원 가면 여러분 버틸 수 있어요? 대부분 못 버틸걸요? 그럼 왜 제가 5,000원 사는지 알겠죠? 모르기 때문에. 왜냐면 1,000파워는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5만원, 10만원 정도 갈 수 있는 주식이에요. 그럼 요번에 올라간 이 사이클에서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 그런 건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 5,000원에 사느냐? 모르니까. 중간 경로를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5,000원에 사놨고, 만원 정도 일단 팔아보고, 만원 갔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네. 왜냐면 그러면은 만원 갔을 때 사실 전략 매도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발만 팔고 보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원전 산업이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5,000원이게 16,000원, 17,000원까지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될까요? 그럼 대답은 몰라요. 그렇지만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그렇게 될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산업이 아직까지 예전에 일진파워 같은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사면 되지. 네. 더 올라갈지 말지. 저는 마음 편안하게 왜 투자를 하길 원하지. 이게 16,000원 있던 게 샀던 것들이 다시 5,000원까지 가면 어떡하지? 저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 앞으로 좀 동향이 좋을 만한 주식을 조금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종목을 절대로 네. 한 종목에 투자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저는 분산 투자를 하거든요. 항상 분산 투자를. 얼마나 분산 투자하세요? 몇 저는 종목? 종목이 한 40종목, 50종목 있어요. 40? 와. 40종목, 50종목이 있거든요. 왜냐면 앞으로 제 눈에는 앞으로 어디 사업이 번창이 될지 딱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눈에 들어오는데 그 사업이 딱 한 개만 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업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전기차에도 얘기했지만 전기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배터리, 네. 그다음 전기 충전소, 그다음 전력 공급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터리에 관련해가지고 LG화학, 삼성 SDI 네. 뭐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갔죠, 그죠? 그다음에 충전소 관련주로 요새 P&E 솔루션이나 원익 P&E하고 뭐 PNT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거의 끝물이에요. 끝물이다. 그리고 전력 공급으로 해갖고 이제 원전 관련해갖고 올라가고 있는 원전. 거예요. 왜냐면 꼭 이게 전기차뿐만은 아니지만 앞으로 전력이 많이 필요할 거니까 원전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전기차에서 거의 대부분 이제 전기차에 관련된 거의 끝물로 다 왔거든요. 그러면 네. 앞으로 전기차는 그럼 오히려 뭐에서 먹히냐? 폐배터리. 배터리가 자꾸 문제 생기면 폐배터리를 처리해야 되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전기차에서 관련해서 폐배터리 관련주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섹터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오.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얘기하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리고 지금 전기차 다음에 자율주행을 가고요. 자율주행 다음에 또 이제 모빌리티와 관련해가지고는 플라잉카나 이런 것들이 또 열려 있거든요. 네. 그리고 플라잉카 다음에 또 뭐냐면 하이퍼루프가 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차례 하이퍼루프는 뭔가요? 말했잖아요. 시속 뭐 1000km 이상의 기차가 나온다고. 근데 그날 당장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게 반드시 이슈가 돼서 또 굉장히 또 주가가 왜냐면 생각해보면 환상적이잖아요. 전 세계가 시속 몇천 킬로의 그 열차로 된다. 네. 세계가 1일 생활권이 된다. 생각해보면 환상적이지 않아요? 와, 진짜 그렇네요. 그러면 주가는 원래 그런 환상을 보고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빌리티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주식 투자할 종목이 뭐가 있냐고 물으면 그러면 이제 삼성이 우리나라 그래도 최고 기업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래도 삼성 관련해가지고 한 종목 정도는 있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면 삼성 관련주 중에서 저보고 투자를 하라고 하면 뭘 투자하냐면 뭐 저는 삼성 SDS라고 삼성 SDS를 추천해요. 왜냐면 저는 항상 산업을 투자할 때 미래 산업에 투자하거든요. 미래 산업 삼성 SDS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이런 거 관련된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주가는 다시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기업들을 강하게 좋아해요. 저는 평당 18만 원 정도부터 쭉 사왔는데 지금 15만 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저는 그걸 아주 좋아해요. 저는 한 12만 원, 13만 원까지 더 떨어지길 원해요. 어. 사람들은 야 18만 원 났으면 좀 올라가는 거 좋아해요. 네. 아니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올라보면 뭐하냐. 아. 12만 원까지 떨어져도 그런데 그때 계속 적립식으로 가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주식으로 실패할 일은 없어요. 와 그렇구나. 왜냐면 내가 손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절대로 그 남의 돈을 쓰거나 대출금으로 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자기 여윳돈으로 꾸준히 정기적으로 해야지. 왜냐면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저는 주식으로 거의 손해를 본 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전업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치과로 돈을 벌지 이걸로는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리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그냥 묻어둔다 생각하기 때문에 놔두면요 좋은 기업은 지가 알아서 커요. 내가 커라 한다고 큰 게 아니고요. 좋은 기업이면요 바닥에서 뒹굴고 있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그 커야 할 이유를 만들어가면서 막 큰다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커라 왜냐면 내가 전업투자자라서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돈을 벌어갖고 그걸로 생활비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반드시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쪼들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놓고 네 마음대로 해라. 오르든지 말든지 그러면 수익이 나요. 그 말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자꾸 뭘 하려고 해서 안 된다는 말은 저도 자꾸 뭘 하려고 해서 팔고 사고 이러다가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많은 얘기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박인율 팀장님은 지금 주식 몇 년 하신? 저는 2017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한 5년, 6년 정도 됐네요. 별로 안- 17년부터 하셨어요? 별로 안 됐네요. 그동안 저는 손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거의 안 본 이유가 뭐냐? 그럼 사고 나서 바로 올랐느냐?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마이너스 20% 30% 밀렸다가 그랬다가 뭐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가 그랬다가 뭐 한 몇백 프로 올라가고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일반 그 전업투자들이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저는 깡통을 찾겠죠. 네. 근데 깡통을 안 찾는 이유는 뭐냐? 주식에 최대한 관심을 안 가져요. 네가 좋은 기업이다. 네는 앞으로 성장할 기업이다. 근데 나 아직 주가가 바닥에 있다. 그러면 그냥 충분히 저평가형에서 사주는 걸로 끝이지. 그걸 필요하면 더 떨어지면 더 사주고 그렇게 하는 걸로 끝이지. 왜 안 오르냐? 뭐 정보 공시 좋아야 하고 뭐하고 그렇게 안 해요. 이게 꼭 신인님에 대한 그런 거랑도 또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번 방송 나왔는데 어쩌다 저쩌다 이런 거에 휘둘릴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필요하고 이 사람의 말이 맞고 이 사람만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 생각을 됐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이게 저평가되어 있더라도 사서 꾹 가지고서 꾹 가져가면 되는데 이게 꼭 우리는 흔들리는 그런 시점들이 오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고 뭐 안티들도 생겨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또한 또 영화의 한 작품이 쓰여지는 걸로 간주를 하라 이런 말씀이 하고 참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그릇을 스스로 뭐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 없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면 주식을 하려면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자꾸 샀다 팔았다 이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왜냐면 그게 사람은요 아비투스라는 게 있거든요. 행동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행동 패턴을 쭉 보면요 그 사람이 거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서도 쭉 그렇게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갖다 저는 이게 친구나 동료처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동료는 처음에 동료나 동지가 된다는 것은요 같이 함께 고생을 함께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료와 동지가 되겠거든요. 그러면서 그 우정이 진해져요. 네. 그런데 사면서 바로 네가 사면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오르네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은 주식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게 된 경우가 많거든요. 네. 왜냐면 그 행동량태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일희일비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일이 될까 안 될까 자꾸 재고 그냥 사람이 딱 보고 아 이 사람이 큰 그릇이 큰 흐름상 아,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함께 할 만한 사람이구나 하면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실망시키는 일도 있고 기쁘게 하는 일도 있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런 사이클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건데 아 이 사람 실망스럽네. 그래. 내 일행이 안 될겠네. 아, 다음, 또 버리고 나니까,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아. 아, 따라 붙을까? 아, 또 실망스럽네. 버리고. 그러니까 그 주식을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한테도 그렇게 되고요. 결국은 자기 인생을 좀 먹는다. 네. 아비투스가 뭐예요? 행동 양태. 행동 양태? 왜냐면, 한자인가요? 영어인가요? 그 영어도 이거 하여튼, 자신들이 하는 행동 양태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방임률은 일어나면 명상하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하고 하면 아내한테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주려고 하고 뭐 그게 제 행동 양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한테 뭔가를 빼먹으려고 드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행동 양태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행동 양태들은 계속 여러 번 반복하지만 그 사람의 말과 행동들은요 그 사람을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자기를 꾸미든 간에 자기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을 스스로 증명하는 그 그릇이에요. 네.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면 우리 오늘 방문하신 박인율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허경영의 등장은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떠죠? 허경영의 등장은요 이제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총재님께서 최근 들어서 자꾸 경제적으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대혼동기가 오고 있다라고 네. 자꾸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우리 역사상 보지 못했던 굉장히 대격동기가 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 이거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오고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의 증시가 올라가는 속도를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부스터 샷을 자꾸 부스터샷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증시가 지금 조만간 부스터를 달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환호하겠지만 그거야말로 멸망의 전주곡입니다. 네.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건 줄 아는데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곧 급격하게 무너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원래 이제 미국의 증시가 저렇게 올라간 거는 원래 오바마 때부터 경제는 안 좋은데 양적 완화를 막 해대면서 증시를 돈의 힘으로 이렇게 밀어붙였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받았을 때 이미 굉장한 버블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힐러리가 됐으면 원래 버블이 있으면 그 버블 꼭대기에서 어떤 이벤트가 대형 이벤트가 일어나거든요. 네. 뭔가 그 버블을 꺼트릴 명분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마 힐러리가 됐으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켰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총재님께서도 그 말씀하셨던 게 그 당시 이미 상당히 버블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아니라 힐러리가 됐으면 어떤 큰 이벤트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많은데 아마 그 이벤트가 한반도 전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미 트럼프는 어쨌든 천재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버블 위에 다시 버블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차 산업을 더구나 그때 중간에 코로나도 있었죠. 그러니까 코로나는 뭐 사람마다 각각의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세계적인 돈풀기 경쟁이었어요.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막 어떻게든 헬리콥터에 돈을 뿌려라고 하고 돈을 막 뿌려댔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필요한 양보다 진짜 지나치게 많은 돈을 뿌려댔고 또 뭘 했냐면 평균 물가 목표 관리제를 했거든요. 그 뭔지 알죠, 그죠? 원래 보면 금리가 2% 이상 오르면은 인플레로 보고 금리를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평균 물가 목표 관리제 해가지고 이제 5년 동안 2%를 안 넘으면은 설사 이때 2%를 넘는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안 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유동성이 늘어난 채로 그대로 오래 방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2% 3% 올라가면 빨리 해야 되는데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3%가 됐어도 예전에 1% 1.5%로 올랐으니까 3% 4%가 됐는데도 아직 평균 물가 목표에는 2%가 안 됐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속적으로 이 과유동성을 허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올릴 때 급격하게 올려요. 왜냐면 이게 이게 물가가 막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놨기 때문이거든요.
물가 올라가면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 시기를 놓쳐버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면 나중에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와, 진짜, 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그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죠. 왜냐면 이런 식의 왜 금리를 올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코로나인데. 왜냐면 이게 그 비슷한 현상들이 자꾸 이런 돈은 풀어놨고 그 돈은 갈 데가 없으니까 자꾸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홍수가 나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홍수가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버블 뒤에는 뭐가 오냐면 굉장한 파국이 오는데 거기다가 4차 산업이 이제 정착이 돼가면요. 그리고 4차 산업과 ESG가 맞물려 있거든요. ESG는 제일 중요한 게 친환경이잖아요. 친환경에서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우리가 대규모의 고용을 발생시키는 제조업들은 대부분 친환경적이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점점점 거기서 일자리, 물론 4차 산업이 되면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굉장히 고소득의 직장들이 꽤 많이 생기는 건 사실인데 그거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하고 해당이 안 돼요. 일부 천재, 이 시대를 잘 흐름을 타는 소수 10% 정도의 천재들은 그걸 흐름을 잘 따라가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고 역행하게 되거든요. 낙오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일자리도 없어요. 그렇네요. 물론 고소득의 일부 직종이 생기지만 대다수 우리가 기존에 일반적으로 하고 있던 많은 일자리들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버블이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많은 일자리가 대규모 일자리를 고용을 일으키던 많은 산업들이 점점점 꼼짝마되고 그 일부 고소득의 직종이 생기긴 하지만 꽤 많이 생기긴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의 잔치일 뿐 이 방송을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파국이 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 배당금은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요. 안 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잘난 척 같지만 저는요. 어떻게 살 겁니다. 어떻게 살겠지만 왜 제가 국민 배당금을 이렇게 황교안 총재님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인준아 니는 뭐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잖아. 예, 저는 어떻게 살아남겠죠. 근데 필리핀 가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부자 동네하고 부자 동네가 아닌 동네가 굉장히 극심해요. 그러니까 부자 동네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총 들고 경비요원들이 그렇죠. 지키고 있어요. 네. 제가 그런 데 살고 싶겠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설사 그렇게 나는 상관없으니까 상관없어. 왜냐면 나는 이 시대를 잘 헤쳐나가고 수 있고 나는 이 흐름을 잘 타서 오히려 더 부자 될 수도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그리는 거는 가만두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왜 대통령을 총재님이 돼야 되냐면 그것이 바로 나와 내 자식을 위하는 길이거든요. 왜냐면 나는 상관없으니까 내 자식한테는 다 해줄 수 있으니까 라고 이딴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하늘이 그래? 니 한번 당해봐. 그게 네 일이 아니라고 네 일이게 만들어줄까? 하고 뭔가 이상한 나쁜 일들이 막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다수 이 방송을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허경영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요. 허경영 총재님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혹시나 나는 상관이 없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히려 저는 그 사람들한테 경고하고 싶어요. 그게 진짜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왜냐면 그것이 단순히 뭐 도덕적으로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이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은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네. 하늘이 그것을 원치 않아요. 근데 하늘이 어디 있어? 근데 뭐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살면 되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그건 자연인데 아마 그 뒷감당이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그 하늘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흐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되게 저를 착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뭐 꼭 착해서만은 아니고 제가 못된 사람은 아닌데 착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자리 이탈을 실제 몸으로 실천하고 계신 분이 아닐까 생각돼요. 자리 이타가 뭐지? 내가 이뤄야 남도 이뤘고 남이 이룬 게 또 나한테 이룬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놀란 게 그 치과에 이제 간호사 분들도 다 축복을 주셨다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스스로자 굳이 이로울리 남 탓. 근데 그거는 그 또 말씀이 참 맞는 말씀. 생각해봐야 될 게요.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의 시대에 네. 직원 한 명이 코로나 나오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러면 그 직원 하나 때문에 병원 스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원 한 명한테 축복 주는 게 이익이에요? 아니면은 내팽개뒀다가 코로나 걸리고 이런 게 이익이지. 그러니까 꼭 그게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저한테 이렇기 때문이에요. 저한테. 그래서 실제로 또 이렇고.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치과는 코로나 그 극심한 상황에서도 아무 일탈 없이 잘 지나왔거든요. 네. 만약에 뭐
저거 내하고는 무슨 상관이 때 그랬으면 어쩌면 우리 집까지 확진자가 왔다 갔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직원이 확진이 걸렸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런 마음을 안 먹고 좋은 마음을 먹고 애들까지 축복을 다 해줬기 때문에 저는 뭐 결과적으로는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왔고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었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축복을 저는 제일 처음에 제가 먼저 받았어요. 왜냐면 일단은 뭐 제가 욕심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 일단 제가 잘 돼야, 왜냐면 저는 여력이 생기면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축복을 제가 받아서 그래도 그 다음에 그 다른 사람들 힘든 사람들 잘 위해주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축복을 처음 할 때만 해도요, 그 제 축복 하나 받는 것만 해도요 만만치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축복하고 난 다음부터 일이 잘 풀려가지고요. 네. 그 어려운 시기도 잘 견뎌냈고 잘 헤쳐나갔고요. 그러면서도 뭐 알겠지만 축복도 많이 해줬고 네. 명패도 되게 많이 해줬고 그리고 오늘 우리 집사람 대통령 되기도 하게 됐고 그럼 저는 해보면서 느끼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해보니까 역시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리지 않구나 라는 걸 저는 하면 할수록 더 확신을 가지게 돼요. 왜냐면 원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옳고 하늘이 이 길을 지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했는데, 축복받았더니 직관은 자꾸 안 되고 확진자 나오고 막 문제 생기고 터지고 막 직관은 더 안 되고 이래봐서요. 그래갖고 축복 명패 아무도 못 대주고 그랬으면 해주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했겠죠. 네. 저도 사람인데. 근데 해보고 나니까 좋은 결과가 오니까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 길을 믿고 신념하고 가야겠다라고 네.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 거 해야 되나, 여력이 없는데 축복해야 되나, 지금 내한테는 지금 당장 한 끼 먹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축복에 도전해 보세요. 저는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 방송이니까 하는데 제가 연예인도 2명을 축복을 준 사람이 있거든요. 왜 연예인 축복을 주냐면, 이제 사람들이 우리끼리는 이렇게 축복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는 알잖아요. 실제로 저는 많이 느끼고 있고 지지자들은 많이 느끼고 있는데, 우리끼리 얘기하면 뭐 너희끼리 아닌 얘기니까 뭐 맨날 뭐 허경영 신이라 얘기하고 뭐 너희끼리 하면 맨날 그런 얘기 하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그렇지 않다. 실제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연예인 2명한테 줬어요. 네. 누구냐면 가수 유미. 가수 유미요. 그 다음에 브레이브걸스의 남유정 씨. 꼬북자로 유명한. 저 제일 먼저 준 거는 유미 씨고요. 네. 왜냐면 이제 축복의 효과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력은 있는데 불운의 아이콘. 유미 씨가 정말 실력은 있는데 한 20년간 진짜 비운의 아이콘으로서 진짜 더럽게 안 떴거든요. 네. 그래서 유미 씨를 갖다가 축복을 딱 줬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제가 몇 개 영상 보내준 적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뭐 복면가왕에 갑자기 가왕되고 막 네. 뭐 와. 갑자기 광고 찍고 막 그랬죠. 그죠? 네. 그리고 유튜버 노래도 내셨나요? 그것도 잘 됐던 걸로 알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유미 씨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제가 유미 씨 언제 축복을 줬냐면 2021년 2월 21일 날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혹시나 팬들 있으시면. 왜냐면 그 전과 후가 2021년 2월 21일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남유정 씨는 언제 축복을 줬냐면 2021년 3월 20일 날 줬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꼭 이제 브레이브걸스의 광고가 하나도 안 들어오던 시기였어요. 네. 근데 제가 보여줬죠. 축복받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그 전까지 왜냐면 그때 3월 초에 뜨기 시작했기 때문에 웅성웅성하고 막 하고 있었는데 웅성웅성만 하고 광고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걸 왜 그렇게 판단했냐면, 그때 한창 학폭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막 연예인들이 있던 연예인들 막 날라오고 막 그런 시대여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혹시나 브레이브걸스 사장이 용형이 혹시나 그런 문제 생길까봐 저는 광고주들이 좀 망설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으로 힘을 좀 실어줘 보자고 브레이브걸스에 탁 실어주니까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막 이제 광고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 광고 뭐 몇십 개 찍었다고 하죠. 네. 물론 그게 뭐 그 축복의 힘만이라고 얘기하면 또 그 열심히 한 그동안의 세월을 너무 없이 여기는 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약간은 저는 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브레이브걸스나 유미 씨나 이런 사람들의 행보를 쭉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더 잘 될 거라고 봐요. 항상 하늘은 뭔가 아주 확신할 수 있는 거를 보여주진 않아요. 약간의 여지도 주고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서 판단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축복에 대해 아무리 얘기해본들 또 못 믿는 분은 못 믿으실 거고 뭐 이제 듣고서 좀 이해가 되시고 믿으실 수 있는 분은 또 믿으실 수 있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축복받고 가장 달라진 게 가정 분위기. 이제 부모님의 그 사이도 되게 좋아졌고요. 이제 가서도 이렇게 얼굴 붉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 허경영이랑 이름이 나오면 이제 서로 이제 언쟁이 좀 오갔는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다. 뭐 가족 분위기도 좋아지고 이제 건강적인 면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예. 이제 곧 가셔야 될 것 같은데 태현 씨 뭐 마지막으로 뭐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오늘 재밌었네요. 재밌었어요. 우리 태연 씨 너무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왜냐면 태연 씨 팬들이 네.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 진짜로 많아요. 너 왜 이렇게 사- 너무 조용해? 아니 전 듣는 걸 좋아합니다. 박인우 팀장님 오시면 저는 항상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다행이야. 난 떠드는 거 좋아하고 얘는 그래, 여기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네, 아유 오늘 또 간만에 한국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말씀 이렇게 시간 내서 이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한 2달 한 반 만에 왔는데 저도 이게 대통령 대리 금액 모으는 거는 저한테도 이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지금 저는 짐을 벗어가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저는 사람들이 그 축복하고 명패를 갖다가 언제까지 할 거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끝까지. 사는 그날까지. 그거 왜 해주냐? 제가 이까지 저는 항상 감사해요. 왜 돌이켜보면 어떻게 하다가 내가 허경 신님을 만나 뵙게 됐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돌이켜보면서 저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저 나름대로도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서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도 많고 그동안에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어 줬고 그런 사람들을 가능하면 다 좋은 쪽으로 다 끌고 가고 싶어요. 왜냐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하늘도 함부로 못 하시는데 인간인 제가 그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허경영 시인님을 좋아해라, 지지해라, 찾아가자. 이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탓하고 뭐 이제 질책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 축복받아주고 명패해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되니까 그러면 뭐 꼭 뭐 자기가 찾아와서 자기 돈으로 낸 명패나 뭐 제가 해준 명패나 빼꼼 가는 건 똑같은데 물론 자기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좀 더 좋은 곳에 가겠지만 뭐 안 되면 그만큼이라도 가면 좋죠. 또 당선 지금은 너 축복했다 이러면 오히려 너 그런 거에 돈을 왜 써? 이렇게 말할 텐데 오히려 당선된 후에는 그런 말씀을 주변인한테 해주면 어머 그때 그 시절에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내어줬구나 하면서 오히려 되게 더 고마워할 것 같아요 그분들도. 그래서 저도 좀 돈을 열심히 모아서 주변에게 축복을 좀 많이 드려야겠다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일진 파워가 올라가기 전에 그 올라갈 미래를 내다보고 사는 것 그것이 투자거든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거 살까요 말까요? 그건 투자는 아니에요. 그건 투기입니다. 총재님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 대통령 되실 미래를 내다보고 축복하고 명패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총재님을 한 번이라도 더 뵙게 되겠죠. 그럼 총재님도 뭐 보시면서 지만 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도 대주고 하고 기특한 놈이네 이런 뭐 좋게 보시겠죠. 나쁘게 보시진 않을 테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저 스스로도 잘 돼가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게 투자거든요. 총재님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 그럼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여러분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건 투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도로는 미안하지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정도는 총재를 뵙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때는 왜 제가 지금 총재님 대통령 되시기 전에 이렇게 자꾸 무리를 해서라도 하냐면 그때는 저 같은 것들이 총재님 근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주위에 어떻게 이게 치과에 갔다 애가 대통령 주위에 갑니까? 지금이야 대통령 되시기 전이니까 뵐 수 있지. 그리고 저는 총재님 대통령 되시고 나면 거의 기회가 잘 없을 거라고 봐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회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총재님 대통령 되시기 전까지가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저는 지금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가서 하시겠다. 판단은 자유인데, 그때 박인율이 제가 저런 거 할 때, 나도 좀 할 거,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제가 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니는 네가 똑똑한 거 같지. 왜냐면, 인율아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러니까, 니는 네가 똑똑한 거 같지. 총장 대통령 되시면 그때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후회할 거야. 아마 아쉬울걸. 저평가할 때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 네. 그럼 뭐 마무리할까요? 그렇죠. 네. 그래. 네, 오늘도 네, 귀한 말씀 해주신 박일유님 너무 감사합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인율이 형 고마워요. 박일유 형잘 들었어요. 오늘 제가 용돈을 좀 줬더니 역시 사람은 또 중요하죠, 저. 네. 근데 너무 좋은 말씀 용돈 해주셔서 주셨어요? 우리 뭐 맛있는 것 좀 아, 해먹으라. 진짜? 오실 때마다 항상 저희 챙겨준다고 보좌관 진짜? 좀 몸에 좋은 거 먹여라 하면서 이제 돈도 아이고. 조금씩 주고 그러시거든요. 진짜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 되었으리라 생각되고요.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뭐 인사하고 끝 할까요? 우리 인율이 형 최고다. 역시 열심히 일 벌어서요. 얘들 용돈 좀 주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